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4일자 주간 브리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공급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자, 1월 23일자 일요일날 발표가 됐죠. 자, 보면은 4차 공공 사전청약 13,552호 공급을 했고, 13,000명이 이제 신청을 했다. 올해는 작년 2배 정도 규모로 이제 7만 호를 매 분기별 1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근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보도 자료고요. 자, 보시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자, 주택을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이제 조기 공급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60%에서 80% 수준으로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8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보시면은 대선 후보죠. 자, 부동산 공약으로 이제 반값 아파트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LTV 최대 90%를 적용을 하겠다. 이제 얼마 대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막 던지는 감이 있어요, 조금. 자, 보면은 2022년 1분기 사전청약 공급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초에 2,000호 물량이 나오고요. 2월 말에 4,200호 정도가 나오고, 3월 말에 나오는 물량에서 인천 영종이 이제 포함이 된다. 자, 보시면은 공공 분양으로 인천 영종 600호가 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진행되는 몇 개 필지들이 이제 후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별 실거래가 기준 최근 신고가는요, 이번 주에도 등록된 현황이 없어요. 지금 3주째 최근 신고가가 등록 현황이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신고가 갱신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가 등록이 되면 바로 저희 방구석TV에서 관련 자료 갖고 올 테니까, 이번 주에는 3주간 지금 신고가 등록은 없었다. 자, 다음은 4주간 매매 가격 동향 그리고 주요 지역 변동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원 자료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매매 가격 상승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0.01, 경기가 0.01, 그다음에 인천이 0.04, 전국 기준으로는 0.02가 기록이 됐고요. 자, KB 지표 보면은요, 이제 KB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이제 매매가 0.07로 기록이 되네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0.05 이렇게 이제 잡히고 있고, 부동산원 자료에서 지금 제가 매매만 갖고 왔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던 인천 지역도 전세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뭐 다음 주 되면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원 이제 자료에 보면은 요번 1월 17일 자료에 전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자, 다음은 매물 증감량 체크해요. 자, 지난주하고 크게 별반 다를 거 없고, 전세 매물이 조금 더 증가한 거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매물 정체, 그리고 중국 평균으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증가 추이다. 자, 다음은 단지별 연간 거래량 14개 단지죠. 자, 숫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12월 달 아직 등록 가능한 기간이 좀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지만, 12월 저번 주에도 31건이었잖아요. 1월 같은 경우는 지금 24일자인데 6건밖에 안 나왔어요. 6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11월 달에 39건, 12월 달에 31건, 그다음에 1월 달에 6건에 그쳤다. 뭐 아직까지 이제 등록 가능한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지난달 대비 보통 한 20일 넘어가면은 10건 이상은 거래가 그래도 등록이 됐던 풍경과는 좀 다르게 6건에 그쳤다라는 게 좀 저도 되게 신선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를 그동안은 이제 자료로 내보냈었는데, 좀 이렇게 폼을 좀 바꿨어요. 보기 쉽게 좀 바꿔놨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신고가나 그다음에 거래된 내역들, 그리고 가격 변동폭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스카이시티자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91제곱미터가 6억 3천부터 8억까지 다양하게 매물이 있고, 자, 지금 실거주 가능한 기준으로, 지금 새낀 거 말고 실거주 가능한 걸로 실제 매물이 있는 금액대로 이제 기준을 잡고서 6억 9천 정도 나오고 있고, 38평이 7억 5천, 43평이 8억 8천. 자, 그리고 최고 신고가는 이제 35평 기준이에요. 6억 9천 5백이 신고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죠. 자, KB세는 6억 5천 5백.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 91제곱미터 한번 보면은요,
6억 9,500이 이제 신고가 찍고 그 뒤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11월 18일자 신고가가 갱신되고서 그 뒤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35평이. 자, 11월 4일 날 6억 4천, 10월 2일 날 6억 2,400 이렇게 거래된 내역이 있고요. 자, 옆에 보면 3년간 가격 변동을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요, 매매와 전세 보면은 이제 91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매매와 전세가 어느 정도 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요번에 2021년 요때 가격이 큰 폭으로 확 뛰었죠. 확 뛰면서 전세는 큰 폭으로 뛰지를 못했는데 매매만 확 뛰면서 이제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된 모습이 그래프에도 보이죠.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74제곱미터는 이제 5억 8천, 84제곱미터는 6억 5천 정도 잡히고 있고, 이게 실거주 가능한 매물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 신고가는 6억 6천 나왔어요. 33평 기준으로. KB세는 6억 2천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금액들 한번 보면은요, 그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 날 거래 한 건 떴죠. 84제곱미터 6억 5천. 그리고 12월 21일 날 6억 2천. 요거는 1층 거래된 거네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신고가가 나왔었던 거죠. 6억 6천 신고가. 그리고 12월 8일 날 5억 9,500짜리 11층 거래된 게 있었습니다. 자, 3년간 가격 동향 보면은요, 여기도 스카이시티랑 마찬가지로 신축들은 대부분 이 갭 차이가 전세가는 큰 폭으로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가만 쭉 올라가면서 요 폭과 요 폭이 상당히 벌어지면서 3년간의 가격 변동이 이제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1차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는 이제 4억 8천, 84는 5억 7천, 49평은 8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자, 최고 신고가 33평 기준이죠. 5억 8천 500, KB세는 5억 5천 정도 잡히고 있고, 11월 20일 날 거래된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요게 25평짜리였죠. 4억 4천 800,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5억 2,950, 그 다음에 25평이 4억 5천, 33평 5억 8,500이 신고가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12월 달에 신고가가 갱신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취소로 떴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최고 신고가는 기록된 가격은 5억 8,500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고요. 자, 25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는 5억 2천, 그 다음에 74제곱미터가 6억, 84제곱미터가 6억 3천 정도 잡히고 있고요. 자, 최고 신고가 33평 기준으로는 6억 5천 거래된 게 있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세는 6억 2천 나오고 있고, 자, 12월 4일 날 거래를 끝으로 12월 달에 한 건 거래된 이후에 푸르지오 자이 1600세대가 넘는데 지금 12월에 한 건 나오고 1월 달에는 아직 거래량이 없어요. 자, 12월 4일 날 26평이죠. 5억 1,500, 그 다음에 84제곱미터가 6억 2천, 84, 5억.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직거래로 나와요. 직거래로 나오고 있고 부동산 중개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거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도 3년간 가격 변동폭을 한번 보면은요, 신축들은 딱 특징이 이렇게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다가 이 가격 갭이 확 벌어지는 시기가 2021년 1분기, 2분기 때 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매매가가 여기 폭과 여기 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KCC 스위첸 단지 한번 볼게요. 자, 60제곱미터 지금 5억 3천, 74는 6억, 84제곱미터는 6억 3천 잡히고 있고요. 33평 기준으로 최고 신고가는 6억 2,500, KB세는 6억 750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자, 보면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10월 9일 날 6억 2,500이 이제 신고가가 등록이 된 이후에 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보면 그 다음에 거래된 게 5억 9,500, 그 다음에 12월 달 12월 25일 날 25평이 4억 7,800, 7층짜리 거래된 게 있습니다. 자, KCC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다음은 화성파크 드림 1차고요. 73제곱미터 5억 3천, 84 같은 경우는 6억 5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최고 신고가 보시면은 6억 5천, 33평 기준이고요. KB 시세는 6억 1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11월 달에 신고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12월 22일 날 5억 9천 300, 12층짜리께 거래가 된 거죠. 네, 가격폭이 굉장히 큽니다. 층수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중층이었는데 5억 9천 3백에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자, 보면 10월 18일에도 6억 4천 거래된 게 있었고, 자,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확 튀었죠.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확 튄 건데 이 펜트하우스 전세 거래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평년 전세 가격은 요 수준이었죠. 자, 다음은 한신더휴 1차. 이제는 1차라고 불러야 돼요. 2차가 공공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 한신더휴 1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 단일 평형 구성이고요. 자, 보시면은 일반 세대죠. 4억 7천. 한신더휴 같은 경우는 일반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1층 테라스 세대가 있어요. KB세가 각각 다릅니다. 자, 일반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신고가가 4억 5천 나오고 있습니다. KB세는 4억에 나오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신더휴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12월, 1월 달 둘 다 없었습니다. 11월 초반이었던 3일 날 계약서를 쓴 4억 5천 신고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3년간 가격 변동을 보면은요, 꾸준하게 매매가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2년차가 되면서 이제 갱신 연장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프가 좀 위아래로 좀 튄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도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신더휴를 뭐 1억대 뭐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한 2억 7천에서 한 3억 사이에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상에만 이렇게 나온다. 자, 다음은 한라 비발디입니다.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가 조금 호가 대비 그리고 신고가 대비 그리고 KB 시세 대비 좀 하락 거래가 좀 많은 단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평 같은 경우는 6억 2천, 43평 같은 경우는 6억 6천, 그 다음에 51평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가격 편차가 좀 굉장히 심하죠.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대다 보니까 큰 폭으로 좀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 신고가 38평 기준이에요. 6억 6,500이고 KB세가 6억 1,050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자, 보면은 얘만 빼고는 이렇게 세 건이 다 38평이에요. 자, 보면은 신고가는 6억 6,500 정도가 기록이 됐고 KB세도 6억 1,000 정도가 넘어요. 근데 거래된 내역도 보면 물론 뭐 3층, 2층 뭐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지만 5억 3천, 5억 5천, 5억 5천 5백 이렇게 이제 최근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진짜 1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던 한라비발디예요. 오히려 힐스테이트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은요, 신고가 대비 그리고 KB 시세 대비 많이 하락 거래 비중이 컸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2단지고요. 자, 우미린 2단지 시세 한번 볼게요. 자, 매매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매물이. 자, 거래 가능한 금액은 5억 3천대부터 있습니다. 실거주 가능 기준이에요. 자, 최고 신고가 기준으로는 5억 6,900이 이제 기록이 된 내역이 있고요. 33평 단일 평형입니다. KB세 같은 경우는 5억 500으로 KB세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한 250 올랐어요. 최근 실거래된 금액들 보면은요. 자, 보면은 4억 9천. 그 다음에 3억 3,870 이런 거는 조금 이상 거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4억 7,800, 5억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한라비발디하고 마찬가지로 우미린 2단지도 거래되는 내역들이 대부분 하락 거래 비중이 컸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매매 전세 3년간 가격 변동을 한번 보면은요. 매매가도 예전에는 좀 힐스테이트 대비 좀 많이 안 오른 단지였었는데 2021년 중후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세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3억 밑으로 3억 언저리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5억이 넘는 매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5억 초반대 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힐스테이트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신고가는 6억 링크되어 있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33평 단일 평형이죠. KB세는 5억 5천 잡히고 있습니다. KB시대가 흔들림이 없다. 자, 보면은 83제곱미터 5억 5천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금액들 한번 보시면은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대비해서는 하락 비중이 좀 컸어요. 보면은 12월 23일 날 5억 5천 800, 12월 4일 날 5억 1000. 이거 뭐 저층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10월 29일 날 5억 1000, 10월 26일 날 5억 8700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는 어느 정도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는데 매매가는 계속해서 올라간 모습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자인입니다.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최고 신고가 4억 2700 그리고 매물 시세들 보면은요.
최저가 3억 5천부터 4억 2천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거래 가능한 금액은 4억 1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시세 같은 경우는 3억 9천5백 잡히고 있어요. 자, 최근 실거래된 금액들 한번 살펴보면요. 26층짜리가 4억, 26층짜리 또 3억 6천2백, 3억 9천5백, 4억 요 정도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1세대 단지들, 소형 단지들을 보면은요. 폭이 좀 넓다가 이렇게 확 좁혀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구간들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때 아무래도 갭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몇 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 후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미린 1차고요. 우미린 1차 같은 경우는 20평짜리가 있고 25평짜리가 있는데 20평 같은 경우는 3억 2천, 그다음에 25평이 4억 정도 잡히고 있고 최고 신고가는 1억 1,800 잡히고 있습니다. KB세는 4억 500.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 다 12월 달에서 나왔고요. 1월 달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한양사인도 아직 없고 우미린 1단지도 아직 거래량이 없어요. 자, 12월 29일 날 3억 7천, 28일 날 3억 9천, 28일 날 3억 9천 9백, 27일 날 3억 8천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요.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얘도.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57제곱미터 3억 4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고 신고가는 3억 6천 3백, 24평형 단일 평형입니다. KB세 보면은 3억 2천 5백, 실거래 내역들을 보면은 3억 4천 2백, 3억 4천 5백, 3억 2천 4백, 3억 4천 8백으로 그래도 신명에서는 어느 정도 잘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24평, 25평인데 한양수사인이랑 우미린 1단지하고 가격 갭이 좀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예전에도 신명하고 이제 우미린 그리고 한양수사인과는 매매 가격도 그랬고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좀 있었어요. 항상 얘가 막내 역할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21년 넘어가지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충돌하는 갭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4, 5천으로 가능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신명 스카이뷰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이렇게 소형 평형 때는 갭 차이가 줄어들면 매매가가 주춤하는 사이에 전세가가 치고 올라오는 그 사이에 갭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보까지 오면 굉장히 숨이 차요. 자, 보면은 84제곱미터 단일 평형대 단지죠. 동보 노빌리티. 자, 보면 4억 7천 정도 잡히고 있고요. 최고 신고가가 4억 9천 5백입니다. 자, KB세 같은 경우는 4억 6천 잡히고 있고요. 자, 동보 같은 경우는 원래 5억 5천이었어요. 신고가가 5억 5천이었는데 5억 5천짜리가 계약 해제가 됐습니다. 등록 해제가 돼서 그게 내려가면서 이제 4억 9천 5백이 신고가가 돼버린 상황이죠. 자, KB세는 4억 6천, 그리고 최근 실거래 보면은 4억 9천 5백 이후로 지금 만나고 있고, 최근 1월 달에 거래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1월 달에 지금 3건이 나왔어요, 동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동보가 여지껏 제가 10년을 봤는데, 야, 지금 딴 단지에서는 한 건 나오기도 힘든데, 동보에서 3건이 나왔습니다, 동보에서.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자, 일단은 1월 14일 날 신고가 4억 9천 5백이 신고가가 교체가 되면서 5억 5천짜리는 등록 해제됐다는 소식. 자, 보면 11월 달에 7층 거 4억 5천 8백이 있었어요. 자, 동보 같은 경우도 갭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전에 3, 4분기 때, 2020년 3, 4분기 때 갭이 확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14개 단지 오랜만에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금액적인 부분하고 거래된 내역들하고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은 이게 제가 단지별로 다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숨차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주간 브리핑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